초유의 경찰 집단 반발 어디까지일까? 경찰국 신설에 경찰에 난 주도자에 대해서 대기 발령이 났는데 대기 발령이 난 경찰은 굉장히 격한 표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류사명 총경이 경찰 내부망에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전국의 경찰서장들 모여라고 이른바 반발 회의를 주도합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는 현안이 산적해 있으니 숙고하라 라고 자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제 요청을 듣지 않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지역 서장들에게 자제 요청 문자를 지시했는데 이 지시도 듣지 않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개최 중지 및 즉시 해산 2차례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거를 거부합니다. 즉 경찰 내부의 명령 체계도 여러 차례 거부하며 서장들이 반발 모임을 강행했고 결국 이걸 주도한 류사명 총경은 대기 발령이 났습니다. 류사명 총경이 2차례 직무명령 따르지 않은 건 국가공무원법 57조 위반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논란은 경찰 내부의 지휘 개통과 명령 불복이 있었다는 것, 엄연한 경찰 내부의 질서 위반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서 서장 회의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직무 대기, 해제를 한 것이 과연 온당하냐라는 후속 조치에 대한 논란들,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류사명 총경이 회의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이렇게 경찰 제도를 졸속으로 바꾸려는 이런 시도는 잘 살피고 이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경찰의 중립을 우리 총경들이 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우리 경찰 조직은 상명하복이 또 특징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중대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회의 전이었는데 이 반발 회의를 주도한 류사명 총경이 대기 발령 조치가 떨어지자 굉장히 격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장관이 인사권을 주었을 때 까불면 죽는다는 걸 시범 보인 거다. 경찰이 90년대처럼 돌아가서 안 된다라고 격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비판의 성명을 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섰어요. 총경회의 부적절한 행위. 경찰 힘 세질지 모른다. 대한민국에 부처보다 센 청이 3개 있는데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재부가 관장한다. 경찰은 견제를 안 받는다.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경찰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야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미 대변인. 네. 사정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문재인 정부의 지난날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발언이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민정수석실을 없애게 되죠. 기존에 있었던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사정기관에 대한 모종의 통제 그리고 그 안에서의 조율의 기능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전부 없애버린 뒤에 이를 공론화시키는 과정들을 가지자라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시작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과거에 가졌던 권한보다 경찰이 가지게 될 권한들이 훨씬 더 막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견제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함께 경찰국 신설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충분하게 제시할 수 있는 통로의 의견들이 있을 텐데 총경급 전국의 서장급들이 주말에 일선 현장을 비운 상태 속에서 모여서 정부 내에 대한 집단 항명, 집단 행동을 하듯이 보이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고 하는 데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류사명 총경이 어제부터 그제부터인가요? 상당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총경, 경찰서장 그리고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인사가 이에 대한 비판들을 쏟아내면서 이 사람들이 원래 성질이 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 생각됩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여기에 대한 인사 조치 등에 대한 배후를 가지고서도 앵커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 그 이상의 윗선이 있을 것이라고 거듭 얘기하게 되는 그에 대한 내용들을 쭉 들어보게 되면서 단순하게 지금 있게 되는 경찰국 신선에 반대하는 여론들만을 전달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 저희가 의심된다는 말씀이세요? 본인 스스로 쏟아내는 발언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켜보건대 얼마든지 정부에 대해서 경찰 내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을 텐데 이 내용이 실력 행사하듯이 정치적 행동처럼 비춰져서야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의 행동으로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서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하명 수사 논란 등 지난 정권에서 경찰에 관련된 문제 제기도 상당했던 부분들을 서로가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 보는데요. 내가 하고 있는 얘기만이 온전히 선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뒤로 물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국민들과 함께 공감돼서 설득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경찰서장 회의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 굉장히 강도 높은 행안부 장관의 비판 발언이 나왔습니다. 단순 징계 아닌 범죄 사안이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뉴스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전대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야,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조금 전에 들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이걸 쿠데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단순한 징계가 아니고 범죄에 준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이상민 장관이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장관으로서 진짜 손톱만큼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검사들은 평검사회의 또 검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난리를 칩니다. 평검사회의 다 했지 않습니까? 경찰은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됩니까 그럼? 그럼 일선 경찰들이 31년 만에 조직이 말하자면 조직의 명운이 걸린 경찰국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 겁니다. 경찰 조직이 행정안전부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직원들이 조직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제출하는데 이것을 범죄라 그래버리고 이분들을 쿠데타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저는 이런 마인드로 행안부 장관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그리고 87년 6월 항쟁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자신의 손으로 뽑지를 못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 때문에 국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87년 6월 항쟁 때 박종철 열사 내무부가 이 말하자면 치안본부 지금 현재 행안부 안에 있는 경찰국에 해당하는 치안본부장을 통해 가지고 탁하니까 억하고 죽었다. 결국 6월 항쟁이 촉발되고 이 6월 항쟁으로부터 내무부 안에 치안본부를 없애고 경찰청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게끔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을 시켰고 31년 동안 경찰의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시켜 온 것이 경찰청의 역사입니다. 예. 31년 동안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왔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행안부 내 그것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척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등학교 후배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경찰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다면 저는 경찰 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지율이 엄청 떨어지고 있는데 지지율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저는 대응을 하는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민 장관의 저 발언은 굉장히 이미 나왔으니까 주워 담기 굉장히 어려운 발언이고 굉장히 아마 추후에도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성 있는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야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조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